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다고, 운전하면서 촬영하면 불안하다 그래서 촬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만 좀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대단히 사주 분석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좋은 사주가 있고 안 좋은 사주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안 좋은 사주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주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좀 불리한 사주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요, 사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장점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 장점을 찾아내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의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은요, 금방 파악해요. 딱 보자마자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사주를 오래 분석한 사람들은 그냥 사주만 딱 보면은 대충 나와요, 답이. 그래서 우리가 사주 카페 같은 데 가더라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주 적어서 그들에 불러주면 그 상대방이 그대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검토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장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래서 사주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그것만 얘기하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지 장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대체적으로 좀 불리한 사주지만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장점에 맞게 살아가면은 당신은 분명히 희망이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비싼 돈 내고 사주 분석을 받는데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안 좋은 사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왜 상담을 받냐고요. 그 사람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사주가 있어요. 사주가 안 좋은 사주가 있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좀 치중되어 있는 거죠. 사주가 치중되어 있어요. 뭐 목화토만 있고 금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목화가 없고 토금수만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주에 막 충도 있고 삼형살도 있고 막 이런 사주가 있거든요. 그런 사주는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불리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주라는 것은 오행의 구성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고 아예 없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오행이 한 3개밖에 없는데, 오행이 목화토밖에 없는데 목기운 3개, 화기운 4개, 토기운 하나, 금기운, 수기운은 없어요. 그리고 토기운 하나에 있는 것도 충을 받아서 깨져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근데 그 불리하다는 게 어떤 쪽으로 불리하냐면요, 가족에 대한 복이 없어요. 가족. 우리가 사주 용어로 육친의 복이 없다 그러잖아요. 육친의 복이 없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족 복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 복도 없어. 그리고 배우자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없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괴로운 거죠. 이 부모복 같은 경우는 내 의지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딱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내가 태어났을 때 막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은 두 사람이 막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나한테 막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 개인 의지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괴로운 거죠. 사람이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특히 어린 시절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부모복이 없다, 이것은 상당히 그 사람 인생에는 타격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의지대로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생의 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좀 똑똑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좀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가 참 참하고 괜찮은 여잔데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에 꼬인 경우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그렇고, 그 사람이 괜찮으면, 여자가 괜찮으면 좋은 남자를 만난다, 남자가 괜찮으면 좋은 여자를 만난다, 이것이 꼭 100%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복이라는 것도요, 꼭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배우자라는 것도 내 의지대로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뭐 애들을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형제가 막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뭐 있어봤자 1명, 많아봤자 2명 이렇지만, 제 또래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니까 뭐 4남매, 5남매, 6남매 이런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서로 우애가 없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남보다 못한 그런 집안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자식복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육친의 복이 없는데 자식복 하나 정도는 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복도 없고 형제복도 없고 배우자복도 없는데 내가 자식을 이렇게 막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나를 좋아해요. 그런 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식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를 좋아하고 이렇게 나를 좋아하면 그것만으로도 자식복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자식복까지 없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육친의 복이 아예 없어요.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왜 살아요? 꼭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 가족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이 사주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사주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부모복도 없고 배우자복도 없고 형제복도 없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사주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어째 복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내 사주 좀 분석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장점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사주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분들은 그럼 대운이라도 좋아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주팔자보다 10년 대운, 1년운 이 시기에 따른 운이 영향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기에 따른 운이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인생에 있어서 많은 반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운까지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사주대로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부모복도 없어요, 배우자복도 없어요, 자식들도 말도 안 들어요, 이러면서 맨날 게임이나 해요, 이러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일단은 가족이라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다른 인격체잖아요. 자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른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잘 안 돼요.
다른 인격체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각자의 그 인격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는 뭐 내가 부모 때문에 고생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 부모라는 존재가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히 장애가 된다.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한테 정신적으로나 여러가지 경제적으로나 나한테 뭐 피해만 준다. 뭐 이런 사람 많거든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저러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게 뭐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내가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있지 말고, 왜 부모랑 같이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뭐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부모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좋죠. 그리고 부모가 이제 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줄 수가 없죠. 계속 그러면은 내 인생이 꼬이는데.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이제 자식을 이렇게 키워주고요. 그 자식이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지. 뭐 나는 자식 뭐 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계속 자식한테 손만 내밀고 이런 부모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모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상한 부모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관계를 좀 끊는 게 낫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막 자식하고 막 소송도 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판단해 가지고 그 부모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 형제도. 그리고 자식 같은 경우에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뭐 배우자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일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하는 일. 제가 분석하면서 찾은 건 바로 그거예요.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족복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은 없는데 내 인생은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죠. 뭐 자식들도 물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 거기에서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사주가 안 좋다는 게 제가 어떻게 예를 들었어요. 오행이 치중되어 있고 막 충도 있고 삼양살도 있고 대운도 별로 안 좋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징이 뚜렷하다는 얘기거든요.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 얘기는 특징이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특징에 맞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는 일에서 만족하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신상간운이 아주 강하다. 한 4개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인생이 피곤하죠. 왜냐하면 식신상간운이라는 게 뭘 극해요? 관성운을 극하니까 여자 입장에서 내가 식신상간운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운은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이. 좋을 수가 없죠.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식신상간운이 관성운을 극하니까 관성운이 남자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식신상간운이 또 일하는 운이고, 일하는 운이라는 게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막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여자한테 피곤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막 남자가 바람 피고 막 그래서 막 이혼하고 뭐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식신상간운이 건강을 나타내는데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식신상간운이 없다. 그것도 안 좋은 건데 너무 많다. 한 4개 된다. 그 사람 건강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친 관계에서 또 식신상관운이 자식운을 나타내니까 자식들도 이제 말 안 들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식신상관운이 강한 사람들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창의력도 좋고, 그리고 뭐 글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말하거나 이런 쪽으로 발달된 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식상운이 발달된 사람들이 손을 이용해서 뭐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이런 것에도 흥미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칼 갖고 음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재단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종사하면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가 아주 안 좋고 육친의 복이 꽝이다, 뭐 가족 복이 진짜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으셔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일에서 희망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 일에서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잘 맞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니까 만족을 할 테고,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이 재밌으면은 돈도 들어오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예로든 이렇게 이제 가족복이 다 없는 사람들이 소수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이혼한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복이 좋은가? 이혼한 사람들 중에 부모복 안 좋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렸을 때 내가 이제 부모가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혼해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복은 좋으냐? 특별히 뭐 형제복도 별로 좋지도 않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특별히 뭐 우애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형제가 만약 5명이다. 그럼 그 중에 1명 정도 친하고 나머지 4명은 친하지 않고 막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가 그 가족복이 없다는 게 상당수의 사람에 해당이 돼요. 상당수의 사람에게. 그런 분들은 그나마 자식복이라도 있으면, 자식이 날 좋아하면 그거 자식복 하나라도 건지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느냐, 제가 유심히 관찰했을 때 하는 일, 거기에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는 일도 만족을 못한다, 내가 어디에 뭐 적성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 돈도 잘 안 벌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힘들죠. 왜냐하면 내 가족복도 없는데 하는 일도 뭐 직장이나 뭐 하는 일에서도 만족을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는 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왜 높다 그랬어요? 특징이 뚜렷하니까. 그 특징에 맞게 살아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특징이 뭐냐,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가족복 중에 하나라도 건졌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당수가 다 안 좋은데 하나라도 건진 사람, 뭐 자식복이라도 있다든가 뭐 형제복이라도 있다든가 뭐 부모복이라도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팔자가 나쁜 게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좋든가, 가족복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복도 좋고 배우자도 잘해주고 형제들도 우애가 있어, 자식들도 아주 잘해. 이렇든가 아니면 아예 없든가 다 안 좋든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주하고는 좀 다른데요. 어릴 때부터 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갖는 경우가 많고, 어릴 때 뭐 아버지가 술 주정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화목하지 못했던 가정, 이런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이제 가정을 꾸릴 때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지금 이제 50이 넘었지만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딱 많으니까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 화목한 가정이 점점 줄어든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회가 온전히 지탱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부 잘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기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뭐 아니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막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남한테도 잘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최고 멋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사주 토크를 진행을 했는데요. 결론은 사주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가족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육신의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 하는 일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 일에서 꼭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나한테 만족스러운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이 재밌으면 일도 잘 풀리고 인생도 즐겁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규의 사주 토크, 오늘 비가 찌끔씩 내리는데요, 아주 많이 내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좀 촉촉합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10월달로 접어들었고요.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